T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뉴저지주를 비롯한 4개 주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항공기 기내 규정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연방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졌던 마스크 의무화 조처 변화가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저지, 코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미국 내 4개 주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종료할 방침이다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또는 3월이면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움직임 등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학교에서 더 이상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찍으면서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처럼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큰 발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인근 뉴욕주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반 피해가 아주 컸던 주 중 하나였는데 그 어느 주보다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9월 4개월간의 봉쇄 후 학교가 다시 오픈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네. 지난 연말을 지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산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입원 환자도 지난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해서 풍토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면서 정책 변화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뉴저지주는 3월 7일부터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되게 됩니다. 네. 자, 학교 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종료를 발표한 다른 주들의 상황도 살펴보죠. 네, 코네티컷주는 이달 말로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에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델라웨어주는 3월 말에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리건주 역시 3월 31일부로 마스크 의무화가 끝나게 되는데, 오리건주의 경우는 학교뿐 아니라 주 저녁에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들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잔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 사례와 입원이 급증했던 몇 주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건주 보건부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자 그리고 보건 당국자들이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3월 말이면 코로나 입원 환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마스크 의무화 폐지 시점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사실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음 시행에 들어갈 때부터 마스크 착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주가 11개 주입니다. 대부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이날 마스크 폐지를 결정한 이 4개 주의 주지사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방역 조처들이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민주당 소속의 4개 주가 동시에 마스크 의무화 방침 완화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7일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우리의 권고 사항이다라면서 각 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는 각 교육부에 달린 사안이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정책도 거기서 시작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 차원에서 마스크 정책을 폐지한다면 이 지역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주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뉴저지주의 경우는 주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해도 주내 600여 개 교육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교육구가 이를 따를지 또 언제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코네티컷주는 주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더라도 각 교육구가 원한다면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예. 델라웨어주는 이와 관련해 방침을 밝히진 않았지만 카니주 지사는 각 교육구가 지역의 요구에 따라 고려할 시간을 주기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 항공사가 기내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의 기내 탑승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선 항공사는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의 에드 베스천 CEO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승객은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델타항공에서 이 같은 요청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에 대해 베스천 CEO는 서한에서 기내 탑승 금지자 명단을 만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는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요구에 나선 것은 그만큼 기내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베스턴 CEO는 기내 규정 위반 건수가 지난 2019년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규정 위반 사례가 거의 6천 건에 달했습니다. 예, 주로 어떤 규정 위반이 많았나요? 역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 규정입니다. 네. 미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가 있습니다. FAA 자료를 보면 약 6천 건의 규정 위반 가운데 70% 이상에 해당하는 4,300여 건이 바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올해 2월 1일 기준 현재까지 보고된 규정 위반 건수가 약 320건인데 이 가운데 200건 이상이 바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실제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도 증가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기내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례가 각각 150건과 18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무려 1,100건 가까이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2월 1일 현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는 70건이 넘었습니다. 예. 이 델타 항공은 자체적으로 탑승 금지 승객 목록을 작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델타 항공사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약 1,900여 명의 승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탑승 금지 명단을 올렸고 이 가운데 약 900명에 대해선 교통안전국에 벌금을 부과할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교통안전청 TSA와 연방항공청이 지난해 규정 위반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두 기관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규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 승객의 정보를 교통안전청 이 TSA와 공유를 하고 교통안전청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에 해당하는 승객이 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엔 공항 사전 검색 프로그램 이 프리체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규정 위반 외에 팬데믹 기간 항공사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는데 바로 세대가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면서 공항 인근에 새들이 둥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새들이
오랫동안 비워진 작은 활주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운항을 멈춘 비행기 꼭대기나 심지어 엔진 속에까지 둥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항 주변에 늘어난 새들로 인한 어려움, 바로 안전상의 위험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 그와 같은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엔 애틀랜타 시티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스피릿 항공사 여객기의 엔진으로 흰머리 독수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비상 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농무부의 리처드 돌비어 야생동물 자문역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해 발생한 흰머리 독수리와 비행기 충돌 건수가 앞선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엔 44건으로 증가했다라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